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훈입니다. 기차를 타면서 독서와 토론을 하는 독서토론 열차학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전라남도 교육청이 운영 중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얼마 전에 독서토론 열차학교가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과정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장만채 교육감이 직접 참여해서 완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강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 기획한 오늘 갑론을박에서는 이 독서토론 열차학교의 이 생생한 동행기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나라 교육이 직면한 문제 그리고 대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양훈 목포 MBC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모두에 잠깐 언급은 했지만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서로들 지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고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교육 때문에 오늘의 경제 성장을 이뤘다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배경에는 우리나라에 현재 하고 있는 단순 암기 전달식 지식이 산업화 과정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의 그 교육 패턴이 창의와 인성 그리고 소통의 중심으로 교육 패턴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업화 과정에서 행해왔던 교육을 답습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입시 교육에 함몰돼 있고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지식들 또 더불어 사는 세상에 필요한 지식들을 함양하는 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과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는 또 이겨내게 해주는 그 힘을 길러주는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대학 입시하고 또 초중등 교육법으로 돼 있는 그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수업의 양이 너무 과다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영 기자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이 독서토론 열차학교를 추진한 이유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주입식 교육, 이런 문제점에 탈피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독서토론 열차학교가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좀 많은 변화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대안이 될 만한 프로그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 전라남도는 약간의 좀 특이점도 있어요. 굉장히 소학교들이 꽤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죠? 사실 우리 전남은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인구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의 인구 학생 수가 감소해서 필연적으로 소규모 학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전라남도 내에도 이런 현황들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상당히 소규모 학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전교생이 120명이 안 될 경우에 농어촌 어떤 학교들 통폐합 대상에 넣겠다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요, 이 전교생이 60명이 되지 않는 학교들을 통폐합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 기준을 초중학교별로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확대를 한 거죠. 특히나 이 열악한 전남 교육 현실에 있어서 이 지방교육 황폐화가 우려내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교육부가 우리 지역교육청에 어떤 페널티라든지 이런 직접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역교육청에 불이익을 주고 페널티를 주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우리 전남 교육 이런 교육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어떻게 소규모 학교를 보호하고 이런 소규모 학교들을 더 이렇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 그 교육감님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그 교육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학생 수의 과다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전남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 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학부모와 또 지역민이 원하지 않으면은 학교를 유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 압박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로의 정부 시책, 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주제를 삼고 있는 독서 토론 열차와 같은 이런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고 그 인센티브를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이 밖에 또 교육 현안들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지금부터 독서 토론 열차 학교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 이걸 추진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육관님?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인 교육학자들의 얘기나 교육의 흐름에 있어서는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교육이 네. 지식을 암기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창의성에 관한 부분, 예. 그다음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이 세 가지 능력이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것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독서 토론 열차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도 이 세 가지의 핵심 교육 역량을 길러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예, 이게 16박 17일 동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같이 예. 전 일정을 같이 하신 거죠? 예. 예, 굉장히 힘드셨을 것도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물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스러웠고요. 네.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그 걱정하고 많이 두려움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정을 마치고 나서 굉장히 자긍심도 가지고 우뚝 선, 대견스러워졌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네, 이게 독서를 하면서 토론도 하면서 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영훈 기자도 같이 가셨죠?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떠셨습니까? 저도 16박 17일 동안 예. 학생들과 동행하면서 전 일정을 취재를 했었는데요. 네. 이 독서 토론 열차 학교 학생들의 첫 방문지 가장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바로 지역이 중국 리순인데요. 네. 이 리순은 안중근 의사의 발자취, 마지막 발자취가 상당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나오는 곳이 안중근 의사의 순국 장소 리순 감옥. 한국어 발음으로 여순 감옥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안중근 의사가 6번의 공판 끝에 일제 사형 선고를 받은 곳인데요. 바로 리순 일본 관동 법원입니다. 예. 이 학생들이 이 리순 법원에서 특별한 모의 재판을 열었었는데요. 이 모의 법정 토론은 당시 안중근 의사에게 내려졌던 이 재판의 결과, 이게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의 재판입니다. 네. 그리고 조선의 형법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이 안중근 의사에게 안중근 의사의 불굴의 어떤 의지라든지 강한 애국심 이런 부분들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이런 모의 법정 토론이 열렸는데요. 이 안중근 의사 역할을 맡은 학생은 당당하게 의거의 정당성을 주장을 했고 또 결국 재판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모두들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리순 감옥에서 우리 독서토론 열차 학교에 참여했던 학생들 모두가 어떤 가슴 찡함 이런 것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안중근 의사가 이 사형을 집행당한 장소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요새 좀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 학생들은 상당히 기억을 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또 일정 중에 이 안중근 의사의 조카분들이신가요? 이 조카 손녀를 만났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조카 소녀가 안나이사 여사인데요. 러시아에 살고 계신데 상당히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독서 토론 열차 학교를 출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성금도 모금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중국에서 안나이사 여사를 만나서 여러 가지 같이 대한독립 만세도 같이 외치고 또 단지 동맹 그런 행사를 열면서 가슴 찡함을 느꼈는데 당시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 그리고 교육감님도 계시고 취재진 모두들 그 안나이사 여사와 이렇게 학생들이 함께 할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학생들이 정말 이 독서토론 열차 학교를 통해서 우리 역사 유적지라든지 어떤 독립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방문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교육관님 우리 김영환 기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육관님 말씀처럼 직접 뭐 암기식이 아닌 체험하고 느끼는 교육이 된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그와 같은 그 그 학생들과 같이 행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조국은 언젠가 책임을 지고 보호해 준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뭐 한국에 초대할 계획도 있으시다고요? 저희들도 그렇고 그때 같이 가는 우리 그 민주평통의 네. 그 회원이신 우리 권혜영 교육위원 부위원장께서도 같이 협력해가지고 한번 우리 조국의 전남교육청에 방문을 해서 다시 그 숭고한 뜻들을 기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생들에게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 후배들이 후손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로 삼을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여행 중에는 이 중국과 러시아 대학에서 특강을 하셨다는데 어떤 예. 내용으로 하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열차 학교를 소수 학생들에게 하게 된 배경에는 누군가는 미래 조국을 책임지고 이끌고 갈 리더가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리더의 자질을 갖추겠는가, 그리고 리더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얘기도 하고 같이 또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중국 우리 학생들과 러시아 학생들인가요? 예. 아니 우리 같이 열차 학교를 타고 간 학생들하고 또 거기에 있었던 우리 조선족의 학생들하고 같이 그렇습니까? 예. 그쪽에 있는 학생들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저희들 또 러시아의 학생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그렇게 쉽게 이렇게 친해서 어울려서 정말 그 국제 간의 그 교류라고 할까요? 협력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걸 보고 저도 또 놀랐고 사실 저부터도 신났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김영 기자님 같이 하셨는데 학생들 어땠습니까? 저는 가슴 찡함을 정말 많이 느꼈는데요. 뭐 아리랑을 같이 부르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정말 가슴 찡함 이런 것들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또 교육감께서 직접 그 16박 17일 일정을 모두 학생들과 같이 하면서 이 학생들이 교육감과 상당히 친해졌다. 네. 이런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교육감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이제 여러 차례 특강도 하고 또 교육감님과 학생들이 편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네. 좀 더 가까워졌다. 이런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행 취재를 하다 보니까 예. 참 안타까운 어떤 현장을 봤습니다. 예. 그 부분이요. 중국 용정에 있는 윤동주 시인의 생가를 방문했을 예. 때였는데요. 저희가 그 윤동주 생가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처음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그냥 생가를 방문했다 이 정도의 느낌이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생가 입구에 표지석이 있습니다. 표지석. 예. 근데 그곳에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 윤동주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 이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 윤동주 시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다. 이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버젓이 윤동주 시인이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상당히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교사들도 많이 황당했었는데요. 이 표현대로라면은 중국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인 이 조선족으로서 윤동주가 중국에 애국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예. 이 당시 윤동주는 당시 일본의 재판 기록에서 보더라도 함경 북도가 본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윤동주 시인 국적 왜곡 논란,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사실 예. 4년 전부터 알려져 왔었는데 이 윤동주의 국적 정체성 바로잡기에 대한 노력, 정부가 좀 더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육관님 이런 것들 학생들이 보게 되면 역사의 왜곡이란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번을 통해서 정말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픈 역사를 하지 않도록 힘을 기르고 그래서 진정한 리더가 돼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옹지를 품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체 일정이 16박 17일인데 예. 뭐 일정 이야기 들어보니까 7일에서 8일은 열차 안에서 예. 생활을 했다고요? 예. 이 또 좋은 시설이 아니었다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의도한 것도 그겁니다. 열차가 편하게 학생들이 열차 여행을 하고 그 교육을 한다면 별로 그 교육 효과가 반감됐을 텐데 정말 극한 상황을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흔히 그 벌떡증 난다 그러죠. 폐쇄된 공간에서 7박 8일을 있어야 되니 네. 보통 인내력을 가지고는 참아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어떤 교육 효과보다도 가장 좋은 교육 효과는 그 극한 상황을 이겨내서 어떤 앞으로 닥칠 미래에 닥칠 어떠한 난관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잠깐씩 간이역에 쉬긴 하셨죠? 대개 한 5시간 정도 가면 한 20분 정도 이렇게 쉬는데요. 그 쉬는 그 20분 이내 쉼이라는 것은 우리 김양훈 사장님도 같이 경험하셨지만 정말 꿀맛 같은 네. 그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고 김영 기자도 같이 그러면 고생을 하신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독서토론 열차 동행을 하면서 가슴 찡함 상당히 많이 느꼈다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고생도 많이 예. 했습니다.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기 전에 이 출발을 하기 전에 네. 사실 쉬운 여정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이 생각보다 최소 2배에서 3배는 힘들었는데요.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총 2차례 열차를 탔는데요. 지금 화면에 네. 나온 곳이 지금 우스리스크역인데 이곳에서 네. 이제 열차를 타기 위해서 학생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당시에 상당히 지금 생각해도 아찔했던 순간이 있는데 열차를 타려고 하는데 새벽 1시 40분 열차인데 열차가 1시 30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우왕좌왕하면서 이 열차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다행히 모두 무사히 탑승을 마쳤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했던 순간인데요. 예. 이 사실 열차에서 저도 그때 제일 아찔했던 게요. 네. 열차를 이제 탔는데 우리 학생들이 탔는지 안 탔는지를 확인할 그럴 수 방법이 있겠네요. 없어요. 인원이 몇 명이었죠? 저희가 총 157명이 열차를 굉장히 많은 탑승을 인원이군요. 했는데요. 예. 제 입장에서는 정말 그 밤이 첫날 밤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저부터도 2층 침대에 간신히 올라가서 탔는데 다른 학생들, 다른 선생님들이 정말 탔는지 안 탔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말을 잘 들어줬나 본데요. 이 열차에서 이 네. 생활을 지금 되돌아보면요. 이 2번에 나누어서 열차를 탔거든요. 네. 한 번은 사흘을 타고 가다가 이제 내려서 이틀 동안 육지에서 생활을 하고 다시 또 나흘을 이렇게 타고 가는 열차 생활이었는데요. 이 열차 시설을 보면은 예전에 우리 통일호라든지 비둘기호 있지 않습니까? 그 열차보다 더 열악합니다. 이 열차 시설 일부 열차칸은 에어컨도 안 나오고요. 예. 심지어는 뭐 열차가 멈추면은 에어컨이 안 나옵니다. 그럼 멈췄다 에어컨이 안 나온 상태에서 다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또 덥고 이런 열악한 상황이었고요. 또 물도 많이 나오지 않고 모두들 샤워를 하기는커녕 고양이 세수만 이렇게 간신히 할 수 있는 네. 상황이었거든요. 처음 한 이틀 동안 정도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도 매우 힘들었지만 뭐 한 이틀 정도 적응을 하고 나니까 뭐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적응이 돼서 이제 지낼만 하더라고요. 예. 뭐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처음 겪는 경험이어서 예.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상당히 많은 효과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학생들이 뭐 요통, 복통, 또 두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거의 매일 한 20명 넘게 있었는데 네. 끝날 무렵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학생들이 잘 이겨내줬다는 데 대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진정한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 인내가 필수적인데요. 그 인내하는 힘을 길러내 주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독서토론 열차학교 이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그 독서토론 열차학교의 그 모토를 예. 약자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이 세 개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진정한 리더는 그 자기가 성취한 결과를 개인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 말씀드린 약자와 모두와 조국을 위해서 쓸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리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리더가 되는 길을 스스로 생각도 해보고 또 스스로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다짐도 하고 리더의 자기 스스로의 비전과 길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김영 기자님도 어떤 성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 그 독서토론 열차 학교가 처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현장을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어떨까, 이 내용은 어떤 프로그램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동행해서 취재를 직접 하다 보니까 네. 뭐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셔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런 생각.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이 어렵고 힘든 여건을 이겨내려는 어떤 자신감 그리고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책에서만 보던 여러 가지 역사의 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직접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좋은 경험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열차라고 하는 시베리아 독서 토론 열차, 횡단 열차가 열차라고 하는 이 닫힌 공간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예. 이 닫힌 공간에서 이 학생들이 스스로 인내하고 협력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을 것도 같습니다. 단지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갈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쉬운 점을 좀 찾자 보면요, 이 대규모 인원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기차에서 필요한 부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식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본인의 짐도 많은데 자기가 또 챙겨야 될 부식들도 상당히 많아서 네. 이 여러 가지 짐을 서로 들고 가야 된다는 이런 부담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의 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어떤 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문제점도 하나 생각이 납니다. 이 현지 음식이라든지 먹고 싶지 않은 음식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 네. 물론 먹고 싶지 않은 음식도 먹어보고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이번 독서토론 열차 학교의 어떤 모토라고도 생각은 하지만 먼 외국에서 고생한 학생들이 좀 더 어떤 음식을 좀 더 먹고 이렇게 지내고 싶어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메뉴 선택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런 일각에서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독서토론 열차 학교, 독서토론 교육을 왜 꼭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러시아에서 이 독서 토론 교육을 해야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이 좀 많이 안 맞으신 것 같은데. 글쎄 저도 놀랐습니다. 160명이 3박 4일, 4박 5일을 기차 안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음식의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을 이렇게 운반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과정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지 음식의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여행이나 또는 탐방이 아니고 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에 관한 부분도 내년엔 사전에 체킹을 해서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높이는 방향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수 학생들에게 과다하게 예산 지원을 해서 특혜가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러 학생들이 이 많은 전남의 학생들을 대표해서 오는 것은 심하게 표현하면은 깃발을 드는 것과 같다. 기수라는 것은 리더는 어떠한 난관과 힘든 과정이 있어서도 깃발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한 정신력과 인내력을 갖춘 자만이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경을 이겨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김양훈 차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저도 와서 언론에서랄지 이렇게 있는 기고를 봤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학생들을 여행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분명한 명칭이 전남 독서토론 열차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 다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짜서 학생들에게 최대 한도의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는 금년에 지적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더 다듬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일인데 이 비슷한 이 후속적인 프로그램들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저희가 우리 김양훈 차장님도 다녀오셨지만은 시베리아라는 극한 상황에서 횡단 열차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예. 안전의 문제, 그다음에 열차에서 교육의 문제, 그래서 그 열차 칸을 확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학생들 숙소의 문제, 네.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후속 프로그램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고 학생들이 이제 돌아와서 생각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발간하는 것까지 또 그 스스로 그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 느낀 점들 또는 반성해야 될 점들을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학생들도 만족도도 컸겠지만 이 교육부가 이 평가한 항목 보니까 이 특색 교육 분야에서 1위를 했네요. 예. 저희들이 우스개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심사위원들께서 네. 본인들이 가고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예.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해서 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었죠. 예. 이제 그런데 중학생 대상으로는 선상무지개 학교라는 게 있다고요? 이게 예. 어떤 거죠? 선상무지개학교는 독서토론 열차 학교하고 유사합니다만은 네. 목포해양대학교의 실습선을 저희들이 방학 동안에 이용해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독서토론 열차와 학교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김양훈 기자도 지적을 하셨지만 많은 수의 학생들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 안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지언정 그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사실 이 프로그램의 의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서토론 열차 학교를 예를 들자면은 처음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과연 이 어린 학생이라고 생각이 돼서 선생님들의 인솔과 통솔 잘 따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다들 늠름하게 잘 따라주더라고요. 예. 근데 학생들이 제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번에도 분명히 잘 하기는 했지만 해외 탐방을 가기 전에 네. 좀 더 의지력을 키우고 또 교사들의 지침에 따라서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 극기훈련 체험 뭐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뭐 1박 2일 내지 2박 3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외에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탐방 일정을 소화한다면 학생들이 좀 더 의지를 갖고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선발 방법부터 좀 바꿀 생각입니다. 지금 금년까지는 학교에서 선발권을 가지고 추천을 했는데 네. 내년에는 학생들에게 먼저 자기의 의지, 계획서를 먼저 내게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독서 책들을 권장 도서를 한 10여 권 줘서 그 책을 읽고 저희 본인들의 그 생각들을 정리해서 내고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선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출발을 하는 데부터 학생들이 두려움이 약간 걱정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전에 그 극기 훈련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전 훈련을 좀 시킬 생각입니다.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지금 선상무지개 학교도 동일한 독서 프로그램인 거죠? 그렇습니다. 독서 토론 수업을 합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제일 처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래의 핵심 역량에 소통 능력이 가장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 간에 친구 간에 또는 선생님과 또는 멘토 간에 서로 간에 공유를 함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소통의 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토론을 하면서 회의로 갔다 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행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금년에 6회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상무지개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체계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안정돼 있고 또 목포해양대학이라는 그 우수한 그런 경험을 갖는 사람들이 또 조력자들로 이렇게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선상무지개학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또 학부모 만족도도 높고 학생들도 좋아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독서토론 열차 학교가 작년부터 시행돼서 많은 이슈를 받고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선상무지개학교가 참 지금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가고 있기는 한데 벌써 6년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그 정형화된 틀에 이렇게 갇혀 있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어떤 선상무지개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변화를 줘가지고 좀 새로운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선상무지개 학교는 그 반성회와 이제 결과 토론회를 9월쯤에 저희들이 합니다. 그때 이제 정체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 설정에부터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교육관님께서는 독서와 이 토론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아까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학생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창의성과 소통 능력과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능력에 그 세 가지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게 독서입니다. 독서와 토론 안에 사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선진국들에 있어서는 교육의 패턴을 독서와 토론에 방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산업화 시대의 교육 방식을 고집하고 유지하다 보니까 독서 토론 수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창의성이 부족하고 그래 우리나라 같은 교육 시스템에서는 세계적인 석학이나 노벨상이 나오기 힘들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엘빈 토플로도 와서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토론 수업만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고 특히 교육 환경이 열악한 전남 경우에는 교실 수업 또는 지적 수업만을 가지고는 수도권이랄지 대도시 학생들을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 학생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실 독서 토론이고 작년에 국내에서도 그 데이터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책을 11권 이상 읽은 학생이 수능에서도 수능 점수도 20점 이상 높고요. 그 사회에 나와서도 월 200만 원 이상의 급여 차이가 나는 걸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독서와 토론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교육의 방법이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결과에서 나와 있는. 네, 김영 기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어디서 이런 멋있는 말을 적어 왔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의 혁신적인 변화는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학교의 토론 수업에 그 답이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입시 위주의 정책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독서토론 열차 학교 참가 학생들과 제가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책을 읽고 또 그 책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해 있다.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독서 토론의 중요성 상당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독서 토론 열차 학교 프로그램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더 한 단계 낮춰서 이 프로그램대로 계속 이어서 나가고 독서 토론 캠프라든지 또 좀 더 낮춰서 독서 토론을 위한 책 읽기 강좌 이런 것들 지금보다 좀 더 독서 토론 열차 학교처럼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한다면은 다양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 전남교육청에서는 학생들 간의 동아리, 아까 말씀하신 한 500개 정도 동아리를 하고 독서 동아리입니까? 독서 동아리를 하고 예. 있고요. 발표대, 고전 읽기 대회, 여러 선생님들 간의 동아리. 네.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의 동아리, 학부모와 학생들 간의 동아리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장애가 뭐냐면 아까 우리 김양훈 차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려고 하면은 국어를 몇 시간, 영어를 몇 시간, 수학을 몇 시간 해야 됩니다. 이 의무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 시간을 채우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책을 읽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대학 입시라는 또 다른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남는 시간에 책을 읽기보다는 보수 활동을 해야 되는 학과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독서 토론 수업이 학교 현장에 접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부나 정부에 대고 첫 번째로 대학 입시와 학생들에게 과도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해 줄 것을 누차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정권적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 이 독서 토론 열차 학교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은 이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학원에 갔거나 자율학습을 했거나 이랬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독서 토론 열차 학교에 참여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서 얻는 것도 분명히 많이 있었겠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독서토론 열차 학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해외 단방이라는 데 운영을 하고 이 방학 기간 중에 좀 더 소규모 학생들을 모아서 독서토론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기 중이 아닌 방학 동안에 이렇게 이런 캠프도 운영해 보는 것 적극 이렇게 요구. 더 확대해 가겠습니다. 예. 이 독서라는 게 또 우리 안중근 우리 리순 감옥도 갔다 왔지만 안중근 우리 열사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 아닙니까? 예. 이 독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게 또 인성교육하고도 어느 정도 연계점이 있다고도 판단되어지는데 인성교육의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이것들이 과연 이번에 독서 열차를 통해서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육하면은 인성교육이 가장 먼저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인성교육이 뒷전으로 가고 지식교육이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로 변해버렸는데요. 이제라도 인성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삽니다. 지식이 어느 정도 직장을 마련하고 먹거리를 마련하는 데는 기여할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서로 간에 더불어 사는 데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인성교육이기 때문에 인성교육도 물론 독서 토론 수업과 맞닿아 있습니다. 책을 읽고 서로 간에 자기의 생각을 서로 간에 얘기해 보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배려가 가능하고 우리 독서토론 열차 학교에서 가장 첫 번째는 약자를 위할 수 있고 모두를 위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양식, 마음을 키워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남교육청에서는 지식도 물론 저희들이 중요하게 다룹니다. 학과 수업도요. 그렇지만은 그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 전반적인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대안으로 독서 토론에 대한 대안을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이 전라남도 교육청 또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이었죠. 이 섬 지역에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었고 특히 이 농어촌과 섬 지역 교사들의 이 근무 환경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정부 차원의 대책도 있겠지만 이 전라남도 교육청 차원의 대책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하고 농어촌 도서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약간 소외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희 전남에는 전국의 60%의 섬이 도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서 지역의 학교가 만약에 문을 닫는다면은 그 도서 지역의 주민들이 이주가 되는 거고 교육 때문에 이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인도가 되는 거고 무인도는 국토의 개념으로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나 농어촌의 학교하고는 또 다른 정책을 펴야 될 것이 도서 지역의 학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행스러운 그런 일이 당한 이후로 정부에서도 도서 지역의 그 교육 환경의 개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간단하게는 비상벨이랄지 시건장치랄지 또는 CCTV랄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2개 지역에 대해서 통합 관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해주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도서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나 또는 주민들과 같이 그 의식 개혁 노력을 같이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김양 기자도 이 기사 보면 이 관련 사건들 접하면서 상당히 좀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취재를 직접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생각인데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잘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우리 이 사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슈가 됐을 때 많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은 자연히 조용해지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이 열악한 교사들의 근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차례 지적이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지금 뭐 변화를 주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감님 계시다시피 통합 관사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연립관사 형태로 추진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예산이거든요. 많이
이렇게 연립관사를 만들고 교사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어도 정부에서 이 지역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덜하기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이번에 불거졌기 때문이 아니고 이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지역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들이나 우리 열악한 교육 여건성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당시에 이렇게 이슈가 됐던 그 문제에 그치지 말고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교육 현장의 개선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섬이 많은 이 전남에 굉장히 특별한 상황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이 여러 교육청들도 다 동일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 전라남도 교육청도 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 이것도 현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누리과정 부분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부분은 국가가 책임하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예. 우리나라가 현재 안고 있는 뭐 저출산 문제랄지 농어촌의 그 열악한 환경을 타개하는 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저희 전남교육청에서는 물론 열악합니다만은 정부와 중앙정부와 저희 교육청과의 고통 분담을 서로 간에 일정 부분 해서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그 유치원이나 유아원의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로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활용할 생각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바로 이번에 갔다 왔지만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걸 공감하고 또 느꼈을 텐데 예.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예.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지나온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역사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도 그 역사 속에서 지혜를 얻어 미래를 대비하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냉엄합니다. 어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역사를 왜곡하려고 한다고 해서 왜곡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일본이 아무리 독도나 중국이 아까 윤동주 시인도 나왔습니다마는 왜곡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엄연한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집니다. 현 정부에서 물론 역사 교과서를 지금 은밀하게 집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쉽게 왜곡되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우려한 대로 왜곡되어진다면 저희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시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인 교육청에서도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고 그렇습니다. 계시나요? 예. 네. 이 김영훈 기자님, 이 역사 현장들 같이 동행하셨죠? 네. 이 역사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역사 교과서 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접할 기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일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뭐 바꾸고 축소하고 한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우리 결국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를 더 확산시켜 나간다면은 이 일부 역사 왜곡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이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유학기제 이야기 잠깐 한번 해보죠. 아무래도 이 전라남도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자유학기제가 어떤 건지 설명 좀 잠깐 좀 해주시죠. 사실은 우리 현 정부의 여러 가지 교육 정책들이 많이 비난을 받아왔습니다만은 네.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라는 것이 이제 자유학기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입시와 시험이라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자기 미래를 설계해보는 그런 기회를 못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에게 성적이나 또는 그 평가에 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체험하고 공부함으로써 자기 미래를 한번 설계해보고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고 하는 것이 자유학기제의 취지여서 가장 바람직하고 저희 전남교육청에서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다양한 직업 체험 또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멘토 또 선생님들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 대고
중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도 6학년 때 한 번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양은 기자가 바라볼 때도 이 자유학기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신가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물론 시행 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 벌써부터 뭐 입시에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좀 빠르면 4학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중학교 가자마자 한 학기 동안은 자유학기를 통해서 공부에 손을 사실상 이제 놔야 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그 어떤 취지에 대한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뭐 학부모나 학생들은 왜 이 부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연계성이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어떤 설명들,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교육의 부분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 정책이 펼쳐지려고 한다면은 정교하게 법적인 부분 또 구체적인 시행의 부분까지 다듬어 넣어서 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은 그렇게 정교하게 정책이 다듬어지지 않고 시행되어 가는 과정 중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면 그때그때 이렇게 다듬어가는 형태로 그렇게 정책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주제가신 대로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정교하게 제반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로 들어다 보니까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육은 그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보면요. 교육부 장관이 뭐 1년에 한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 뭐 시험 같은 경우도 뭐 수시로 방식이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혼란이 오고요. 뭐 이 자유학기제 문제도 사실 지금 이번에 도입이 됐지만 또 언제 바뀔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의 문제는 정권의 정치권이 이렇게 바뀌고 정권을 누가 잡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교육부 장관만이라도 좀 더 롱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보장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양훈 차장님께서 교육청에 이렇게 출입하시더만 교육적 안목이 굉장히 높아지신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민감한 얘기입니다만은 교육감이 직선되느냐, 임기가 보장되는 선출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교육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장관의 임기가 독립적이야만이 교육 정책이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 마무리 지을 시간이 거의 다 왔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에 민선 1, 2기 전남 교육을 이끌어오고 계시죠. 뭐 이제 2기의 반환점에 맞았는데요. 남은 임기 동안 꼭 추진하고 싶은 정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독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남 교육의 미래를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독서 토론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지금 한 동안에 지적됐던 그런 보완해야 될 점들을 잘 보완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책을 많이 읽고 자기 생각을 정말 당당하게 표출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배양해 줄 수 있는 독서 토론 수업이 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정교하게 다듬어 가겠습니다. 예, 김양훈 기자님, 이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우리 지역민들이 바라는 이 교육 정책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전라남도교육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독서 토론 열차 학교라든지 선상 무지개 학교 등등 다양한 교육 현안 사업들 그동안 무난하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어떤 큰 틀의 어떤 교육 현안들, 교육 정책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다면은 이제부터는 좀 더 현장 중심의 좀 더 세밀한 교육 문제들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목포와 여수, 순천 같은 경우에 평준화 지역인데요. 이 평준화 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학교 배정 방식에 과연 문제가 없는지. 또 하나 또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선호도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사실 우리 전남 교육의 또 다른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왜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립과 사립학교의 선호도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좀 더 세밀한 부분에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대신 전해달라고 제게 의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관님 마지막으로 좀 더 멀리 다음 미래 세대를 고려해 봤을 때 이 전남 정책의 교육 방향 또 지향점은 어떤 건지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죠. 우리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지식교육보다 사실은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인성이고 사람다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식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경제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소중한 가치의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전남교육청에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치와 또 거기에 필요한 지식을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우리 학생들이 정말 미래 세대의 당당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다양한 정책을 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현안들, 또 과제들, 그리고 전남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독서 토론의 이 중점적인 정책들 공감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이런 정책들이 잘 정착하고 우리 학생들이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